예, 어제 여야 사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다음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 선거구제를 갖고선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 아니, 심상정 의원이 말했잖아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선거법이라는 건 합의해서 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그걸로 우리를 압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 국회 선진화법 제도에도 안 맞는 거고, 그 취지에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국회 오래된 관행, 결국은 거기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난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희대의 권력 거래, 희대의 야합, 희대의 밀실 야합, 이거 진짜 희대의 권력 거래지.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받고 자리 몇 자리 받고,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의석 몇 개 받고 공수처랑 권력 구조 해줘. 검경수사권. 근데 우리가 뭐 검경수사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정적 입장이고, 검경수사권은 청와대 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 이걸 갖다 그렇게 막 강행 통과를 시키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부터 협상하자? 그건 말이 안 되죠. 협상을 하려면 내려놓고 해야지. 왜 압박하면서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하는 건 난 단호하게, 그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 다른 야당에서는 선거제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놓고 내부 균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다는 것은 야당 의원들 말씀. 야당 의원들, 예, 다른 야당 의원들 뭐 이야기를 들어본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동안 그들이 지향했던 어떤 이 정치 지향점에 봐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덜렁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것은 뭐 정체성 부분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고 상식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만나보신 거죠, 그분들과? 좀 말씀들을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은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수처뿐만 아니라 선거법에서도 그런 좀. 그러니까 선거법,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신데요.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반대하는 분, 어떤 분은 검경수사권 반대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지금 그렇게 좀 밀어붙이기를 막을 수 있는 힘까지 될까요? 균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당 대표들의 의지가 이제 결국 당 대표들, 손학규 당 대표나 이제 정동영 당 대표들이 공천권 행사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의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당의 선택은 이제 무엇이냐?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일 텐데, 이미 또 우리가 한번 1월달, 2월달에 국회 보이콧도 좀 이미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복귀한 상태고, 근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를 이끄시는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 올라탔을 때 가정에서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가 국회에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둔 것과 반하기 때문에, 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또다시 팽개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제 의원직 총사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뭐 하여간에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또
카드를 버리기는 좀 어렵죠. 뭐 내가 아직 뭐라고 답은 못 하겠어요. 하긴 최대한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또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 네. 근데 뭐 모든 강수는 다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네, 예. 내주부터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일부 후보들에 대한 문제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참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참 난 야당으로서도 곤혹스럽더라고요. 왜 우리가 좀 자질, 뭐 도덕성 이런 거 갖춘 분들 없을까? 물론 뭐 다 우리가 이런저런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많이 열린 자세로 봐도 참 그 장관에 적절치 않은 분들, 또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반하는 행적들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 제대로 했나 이제 뭐 저희는 의심스럽죠. 특히 이제 뭐 도덕성 부분도 뭐 국토부 장관이 뭐 3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이게 주택 정책을 해야 되는 분이 또 뭐 과거에 과거에 본인이 비판했던 걸 본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뭐 우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 있는 뭐 장관들이라든지 뭐 참 공직자 하면서 또 위장 농가인가요? 그 안성 같은 경우는 나 확인 좀 해줘요. 그 뭐 농가라 그래야 되나? 약간의 농촌 지역에 위장 전입해놨고, 근데 주인은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 주소지에다 주인 동의도 없이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뭐 더 큰 문제고요. 그렇죠. 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한미 관계가 엄중하고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궁극적인 평화를 만드는데 어떤 식의 접근해야 되나 매우 아주 정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다가 우리는 미국하고 정반대로 나가겠어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사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인사의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명 처리 얘기를 한번 표현을 쓰셨던. 그렇죠. 그렇죠. 김현철 네. 장관만 지금. 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도덕성 검증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를 했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꼭 그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시비가 일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끝인 게 현실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벌써 8명에 달하는데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한계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요새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늘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리고 문제 제기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개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한계? 네, 제도 자체의 한계. 5.18 폄훼 논란에 연관된 의원들에 대한 당내 징계가 늦어지면서 당이 징계에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18 문제는? 이제 우리 당에 뭐 나는 이제 의총을 열어서 윤리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우리 당에 이제 일부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것과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 윤리의 어떤 의결과 또 이 의총의 추인하고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황 대표는 저 재보선 때문에 늦추시는 재보선 좀 지나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네, 예. 또 악영향 좀 우려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정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장 다시 또 선임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차피 재보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보선 이후가. 한국당 추천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가 나온 지 한참 지났습니다.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야당 추천 몫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난 정말 그동안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야당 추천을 이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두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추천하고, 그렇다면 야당 추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안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래 추천한 작년에 임명된 원안위원이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25만 원 자문료 받은 걸로 지금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뭐 액수 많은 것 같던데, 무슨 액수 많은 용역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지금 5.18 조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 의원들이 우리는 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실무적 검토는 국회 사무처하고 같이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시 좀 판단해봐라.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청와대에다 그런 제안까지 했어요. 우리가 낸 자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완해서라도 낼 테니까 그거는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약간 기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비서실장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정치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 전부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당을 정말 한마디로 야당에게 조금의 틈도 안 주고 100% 권력을 다 갖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로 보여져서. 5.18 조사위원을 거부하면서 그걸 사전에 통보를 안 했다면서요? 전혀 안 했어요. 언론에 그냥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조금 이러해서 이런 게 부족한데 좀 보완을 해주겠냐. 만약에 본인들 생각대로 진짜 원안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아무런 의논 없이, 그건 국회에서 표결까지 한 사람이에요, 원안위원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정치를 보면 야당과 협치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야당은 무시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겠다, 이런 사인을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나는 노영민 실장이 5구선 국회 이제 거의 동시에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동시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비서실장의 스타일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노영민 실장도 다 국회 출신이시고. 글쎄, 깜짝 놀랐어요. 더 좀 유연하게 해주실 줄 알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내대표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슨 우리가 인위적으로 당대당 통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 스스로가 좀 더 이제 신뢰받는 정당, 또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당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난 항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진짜 국민들이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통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대한애국당에 계신 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썼는데, 난 되게 요새 조금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도 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헌법 가치가 너무 몰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가치에 우리 이제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난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애국당이 어쩌니, 뭐 바른미래당이 어쩌니가 아니라 결국 헌법 가치를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정당이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경제정책이 많다고 보고요. 또 뭐 그와 함께 뭐 세금 나눠주기도 너무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자유민주 세력이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공통점만 있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죠.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죠. 난 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저 지역 감정도 없어지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지금 민주당 아닌 정당들, 민주당과 정의당이 아닌 두 정당은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 그 안에 아주 다양하더라고. 그 두 정당이 한 정당씩의 틀로서 다 묶여질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내년 총선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기로로 보입니다. 총선의 열선말은 무엇이 될까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제가 더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무디스나 OECD나 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지금 예측하고 그 전망을 내놨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물에서 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도 마땅치 않고, 또 사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격당하고 있고, 그러면 경제가 좋을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여당도 탄력 근로제 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여당이 이 반기업 정서를 내포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갖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표장해도 경제가 나아질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이 나올 것 같고, 안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북한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미국이 또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이 정부가 너무 운동권 외교라는 표현들도 하던데, 80년대식 운동권식 사상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느냐.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도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들이 조금 지지율이 좋았던 그런 거에 우월성을 믿고 이념적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피해로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정권 심판이 키워드 되지 않겠어요?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20대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자본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1대 총선 공천은 어떤 컨셉으로 가야 할까요? 참 공천이 사실 이게 계파별 안배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롭고 정말 사심 없는 국민을 바라보는 공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늘 안 됐던 게 안타깝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공천 통해서 저는 물갈이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좀 정리될 수 있는 공천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하실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분들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공천. 진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당은 공천으로 평가받거든요. 공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선거 결과도 좌지우지하는 게 있고, 그때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 정당이 계속 생명력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공천에서 어떤
뭐 드라마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18대, 19대, 20대 계속 하면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현역 의원 중에서 뭐 앞으로 이제 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성과로 평가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당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보다 조금 연령이 좀 높아요. 그렇죠. 우리 당 네. 의원 평균 연령에서 아마 조금 우리가 세대를 좀 낮추는 그런 또 공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특별하게 더 큰 나는 제도로는 사실은 너무 지도부가 개입하는 공천보다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픈 프라이머리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무슨 체육관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가 내 소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0% 여야 동시 100%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전략 공천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인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좀 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늘이돼 또 우리가 전략 공천이라는 걸 잘 이용해서 또 세피도 좀 수혈하고 그렇게 하는 공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차세대 주자가 기근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사실은 뭐 그냥 내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당이 너무 역사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당이 망가졌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헌법 수호 세력은 우리 당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당이 조금 더 국민들 신뢰를 받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때 정치는 내가 지금 또 할 일은 더 우리 당에 인물이 없다고 하니 훌륭한 앞으로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 많이 좀 모셔와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럴 분들이 있습니까? 밖에? 아니 뭐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도 좀 나오시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우리 뭐 황교안 대표가 제일 뭐 일단 1순위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실 거고, 다른 우리 정말 뭐 노장 뭐 청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정말 그런 분들 우리가 자꾸 발굴하고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요.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그런 자신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적당한 어떤 자리나 이런 데서 그들도 어떤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길 뭐 자평. 정신없이 지나오신 100일이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자평 뭐라고 아까 100일 자평. 뭐 워낙 국회가 엄중한 시기고요. 내 스스로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평가를 내는 것조차도 저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 엄중하다는 것처럼 전쟁이었던 100일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만 할 정도의 의혹들 사건이 쏟아져 나왔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런 이제 뭐 거래나 야합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국회가 좀 굉장히 긴장이 높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국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국민 먹고 사는 거 챙기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특히 이제 난 여당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쟁을 끌고 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태우고 거기에 또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게 다 보면 편가르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민생 부분이나 뭐 국민들이 아픈 건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이 뭐
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3월 국회 빨리 열어서 왜 그때 열려고 했느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같은 건 빨리 해줘야지 이제 곧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위에돼 있는 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큰 정말 결단을 내리고 그냥 그 구구한 청문회 받고 뭐 해서 내가 뭐 한 것처럼 표장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우리가 딱 열자 해서 열었는데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뭐 심해지길래 그럼 미세먼지 관련된 법도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우리가 18건인가 통과시켰나 미세먼지. 그래서 딱 정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또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선거법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 야, 나만 민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어? 여당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홍영표 대표 입장을 상당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홍영표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그래 여당으로서 그럼 최소한의 책임을 좀 보여라 해서 우리가 그때 뭐 특검 같은 거 빼고 그냥 국정조사라도 좀 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흘러온 모습을 보면 여당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뭔가 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하게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야당이 나는 뭐 국정에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뭐가 아유 국정 책임은 여당이다가 아니라 국정에 정말 저도 공동 책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민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제 의지가 막 무시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난 3월 국회도 그래서 빨리 열어주고 했는데 그냥 패스트트랙 끝내 태우겠다는데 그 법은 관심이 없던데요. 어려워지네요.